요즘 테슬라 주가가 핫했죠. 그리고 또 대형 이벤트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 상황에서 제가 테슬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기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좋았어요. 사실 이렇게 시계열을 길게 해서 보면 티가 안 나지만 요 마지막 여기서부터 깔짝 올라갈 때 좋았죠. 근데 이게 절대적인 측면보다 상대적으로 좋았어요. 이때 다른 빅테크들, 엔비디아라든지 그간 조명을 받았던 M7 중에서 5개 기업은 꼬라박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펀더멘털은 과연 어떤지 먼저 점검을 해보고 갈게요. 여전히 안 좋습니다. 다만 최근에 좋은 소식 하나는 있었어요. 테슬라 중국 시장 8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 35% 상승했다. 되게 괄목할 만한 숫자죠. 특히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마켓쉐어도 잃어가고 있고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은 조금 더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뉴스입니다. 하지만 이걸 냉정하게 보면 뭐 괜찮은 뉴스죠. 괜찮은 뉴스지만 8월의 판매량은 일반적으로 7월 대비 많이 뛰었던 게 사실이에요. 올해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었고요. 그 전년도에도 8월에는 전월 대비 많이 오르는 그런 계절성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많이 뛰었다. 예컨대 BYD 37%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혼자 잘 된 게 아니고 여전히 점유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은 유지가 됐지만 그래도 시장이 우려하던 것만큼 시장이 공포에 질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 정도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쪽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자료는 제가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모건 스탠리에서 매년 여름에 인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앞으로 5년 안에 네가 차를 사거나 렌트한다면 어떤 타입의 차량을 구매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원래는 전기차 비중이 작년에는 22%였지만 이게 7%포인트 하락해서 15%밖에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갔냐? 내연기관차 쪽으로 다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원래 좀 힙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그런 위치가 조금 약화됐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일단 본업으로 볼 수가 있는, 적어도 수익성 측면으로는 본업으로 볼 수가 있는 전기차 쪽의 업황은 여전히 좋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도대체 왜 올랐냐? 단연 요거죠.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사실 정확한 내용은 공개가 안 되었어요.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 간접적인 보도입니다. 테슬라에서 공식 발표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것은 10월 10일에 로보택시 관련한 우리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 정도였고, 뭐 프로토타입이 나오니 많이 이런 거는 다 언론의 추측입니다. 어쨌건 이들 중에서 좀 신뢰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첫 번째, 일단 요건 팩트예요.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공개를 하겠는가에 대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시장의 추측은 이렇습니다. 이 안에 이제 실제 도로랑 비슷한 환경이 있어요. 이게 뭐 작은 스튜디오가 아니고 큰 마을 같은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프로토타입을 실제로 공개를 하고 이것이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주행하는 모습이 나오면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10월 10일 공개와 관련된 기대감 중에 하나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공개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 근거는 원래 로보택시 공개가 8월에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10월 10일로 미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실적 발표 날에 언급한 이유는 뭐냐? 10월로 미룸으로써 우리는 조금 더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few other things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가벼운 어조로 가볍게 추측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기로 가는 선박이나 전기로 가는 항공기를 공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해요. 저는 뭐 믿지는 않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운송수단은 빠르게 전기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량 외에는 실제로 전기화가 진척이 빠르게 되고 있는 운송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선박이랑 비행기를 테슬라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조금 가십성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저는 신뢰도는 그렇게 높다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건 이런 대형 이벤트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AI 모멘텀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거대 테마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감이나 수급이 테슬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테마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AI 테마가 이제 물리적 AI, 휴머노이드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최근에 개최되었던 상해 세계 AI 컨퍼런스에서 가장 화두가 바로 휴머노이드였어요. 중국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휴머노이드를 밀고 있고 샤오미, 유비테크 등 고성능의 휴머노이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또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시판되고 있고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테슬라 그리고 오픈 AI가 투자한 피규어사의 모델 두 번째 피규어 02가 실제로 BMW 공장에 배치가 되어서 작업이 되고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와 관련돼서 또 하나의 증거가 모건 스탠리에서 발간한 휴머노이드 블루프린트라는 그런 리포트가 있어요. 저도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는데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휴머노이드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상용화가 될 수 있다. 자율주행보다 더 빠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는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자라니 킹라니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도로의 모양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이죠. 차량이 언제는 이쪽에 정차가 돼 있었는데 다음 날은 정차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언제는 공사 중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불특정 상황에 놓일 수가 있지만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현재 피규어사의 휴머노이드가 BMW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제된 상황에서만 사용하면 된다는 말이죠. 예컨대 테슬라 공장에서 휴머노이드가 작동을 한다고 하면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겠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조회수가 역대급을 기록했대요. 이 팀에서 발간하고 있는 여러 전략, 여러 테마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최근 몇 년 기준으로 그 어떤 리포트보다 조회수가 많았고, 이 두 번째로 조회수가 많았던 리포트의 몇 배 수준으로 조회수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서 AI 다음 테마로 이 휴머노이드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쪽은 안 좋고 그 외에 다음 성장 동력인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중장기 우상향을 강력하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일단은 기대감을 너무 높게는 가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요 로보택시인데요. 왜냐면 완전 무인주행을 하려면 그 지역에서 당국의 규제하에 사전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현재 캘리포니아 당국에 테슬라가 테스트 주행을 신청한 것을 보면 완전 무인 자율주행이 아니고 유인 자율주행이에요. 그러니까 차량 안에 감독자가 탑승을 하고 자율주행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물론 기술적으로는 무인도 충분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건 그런 규제 차원에서 아직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로보택시, 아예 사람이 없고 그 구글 웨이모 같은 아예 사람이 없는 로보택시가 이번에 10월 10일에 공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은 테슬라에서 그거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게 시판되는 시점은 당장 올해는 아닐 수 있겠다 라는 경계감을 일단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장선에 있는 문제지만 규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아직은 가닥이 안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풀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와 관련해서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최근에 머스크가 트럼프와 사실상 밀월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얼마 전에 또 나온 보도가
트럼프 현 후보 나중에 집권을 하게 되면 머스크한테 정부 효율위원회 위원장을 맡기겠다고 했어요.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스크가 조금 더 이 규제 문제를 원활히 풀기는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시장에서 가장 단기간에 기대하고 있는 모멘텀인 로봇택시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 적당한 기대감 그리고 장기적인 기대감만 갖고 대응해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0월 10일에 있을 로보택시 이벤트를 이제 기대해서 한번 매수해봄직한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시계열을 넓게 보면은 그래도 로보택시도 의구심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중장 시장에서 최근에 가격이 올랐던 것은 이 로봇택시 때문에 때문인데 올랐는데 이게 뭐 좋은 것은 맞죠.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이렇게 성공적인 공개가 된다면 주가에 크게 긍정적이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이 휴머노이드 테마가 중장기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행사만을 기대하고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뭔가 의견인 거죠. 그 행사가 세론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네.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음. 판단입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새로운 매수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